오후 2시 은빛 초등학교 운동장. 체육 시간 중이던 6살 지안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선생님이 119를 외치고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죠. 보건교사가 달려와 지안이의 소매를 걷는데 왼손목에 작은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동생 지우가 울면서 누나를 흔들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보호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담교사가 낡은 봉투에서 꺼낸 종이, 거기엔 서진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IT 회사 회의실. 서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관급 인사가 차갑게 쳐다보자 진우는 전화를 끊었어요. 죄송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왼손목 흉터를 문질렀죠. 회의 후 비서 최우진이 다가왔어요. 아이가 응급실이래요. 진우가 전화를 걸자 상담교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안이라는 아이 긴급 연락처에 이 번호가 적혀 있어서요. 보호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병원 복도. 응급실 앞에서 한 여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무릎 아래로 없었죠. 진우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진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한예린. 5년 전 이혼한 전처였죠. 예린도 진우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왜 왔어요?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 복도 끝에서 두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6살쯤 돼 보이는 쌍둥이 남매였어요. 엄마, 누나는 괜찮아? 남자아이가 울먹이며 물었죠. 예린이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누나 곧 나올 거야. 그때 여자아이 지안이가 넘어지면서 소매가 거쳤어요. 진우의 눈이 그곳에 고정됐습니다. 지안이의 왼손목, 거기에도 작은 화상 흉터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지안이의 흉터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크기. 저 흉터는 어떻게? 예린이 차갑게 끊었어요. 뜨거운 물에 데인 거예요. 흔한 일이죠. 하지만 진우는 확신했습니다. 그 흉터는 자신의 것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위치뿐 아니라 모양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정확했죠. 그때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아이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늦어서 미안, 애들아. 아저씨가 간식 사왔어.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지훈 아저씨.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죠.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해온 가족처럼. 박지훈.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는 진우를 보더니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누구시죠? 예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박지훈은 이미 눈치챈 듯 했어요. 전 남편이군요. 그의 목소리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어요. 아이들 긴급 연락처에 제 번호가 있다고 해서. 박지훈이 냉소했습니다. 5년 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지금 뭐하러 왔죠? 그 말에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당신 이름도 없는데요? 박지훈이 덧붙였죠.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예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라는 비어 있어요. 부미상이에요.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정말.
예린이 혼자 낳아서 키운 건가요? 지안이가 진우를 올려다봤어요. 아저씨는 누구예요?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죠. 박지훈이 진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는 5년간 이 아이들 곁에 있었어요. 지안이가 아플 때도, 지우가 악몽 꿀 때도. 당신은 어디 있었죠?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 함께한 시간이 더 중요하죠. 예린이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우린 당신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그 말이 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우는 병원을 나와 비서 우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한혜린, 이혼 후 5년간 전부 알아봐. 이틀 후 우진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예린은 반지하, 고시원, 재활병원 청소부 기숙사로 옮겨 다녔습니다. 쌍둥이는 이혼 3개월 후 혼자 낳았죠. 출산 2달 후 계단에서 추락했습니다. 왼쪽 다리 절단. 산재는 거부당했어요. 누군가 압력을 넣은 정황이 있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진이 계속했어요. 밤엔 청소, 낮엔 과외. 하루 수면 서너 시간입니다. 지안이라는 아이 선천성 심장질환입니다. 6개월 내 수술 필요. 수술비 3천만 원. 진우가 굳었죠. 우진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위자료 5억이 예린 씨 계좌로 입금됐다가 30분 만에 전액 인출됐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추적 결과 우진이 망설였어요. 따님 어머니 쪽입니다. 진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린 씨 학교 복직 시도 당시 불륜 소문이 퍼졌습니다. 역시 어머니 쪽 조작 정황이 보입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5년 전 이혼. 그때 예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 위자료를 받지 못한 이유.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했던 이유. 다리를 잃은 이유. 모든 게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차 준비해.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머니 댁으로. 진우는 회사로 돌아와 밤새 5년 전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IT 보안 전문가인 그는 예린의 휴대폰 해킹 로그를 발견했어요. 외주업체를 압박해 파일을 받아냈죠. 문자 200여 개 조작, 호텔 CCTV 딥페이크 합성, 그리고 결정적인 음성 녹취. 한예린이라는 여자, 완전히 제거해야 해. 어머니 장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USB를 들고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밤 11시. 장미선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진우는 대답 없이 USB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노트북에서 녹취가 흘러나왔어요. 한예린이라는 여자, 완전히 제거해야 해. 장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린은 임신 상태였어요. 당신이 쫓아냈죠. 위자료 5억도 가로챘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미선이 차갑게 웃었어요. 난 내 앞길을 위해서였어. 쌍둥이가 있었어요. 제 아이들이에요. 5년간 예린은 혼자 키웠어요. 휠체어 타면서도. 지금 그 아이 중 하나가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장미선은 침묵했습니다. 진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와는 남이에요. 그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사흘 후 진우가 병원에 도착하자 복도가 어수선했습니다. 예린이 휠체어를 밀며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지훈이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죠. 지안이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3개월 못 넘깁니다. 예린이 무너졌어요. 돈이 없어요.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냅니다. 전액. 진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복도 한가운데서 미안해요. 5년 전 어머니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5년 전 당신 어머니가 날 계단에서 밀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는데 조산시키려고. 진우의 눈이 커졌죠. 예린이 계속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지안이는 산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안이의 병은 당신 어머니 때문이에요. 예린이 소리쳤습니다. 5년 전 당신은 날 믿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요? 예린이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진우는 무릎 꿇은 채 혼자 남았어요. 복도 바닥에. 그리고 처음으로 3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DNA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진우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5년 동안 몰랐던 자신의 아이들. 병실로 갔습니다. 예리는 지안의 침대 옆에 있었죠. 진우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99.99% 제 아이들이에요. 예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아빠 행세하려고요?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수술만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때 박지훈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진우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박지훈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사인할 권리가 있나요? 진우가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생물학적 아버지예요. 박지훈이 서류를 보더니 찢어버렸죠. 종이 한 장이 뭘 증명해요? 나는 5년간 이 아이들 곁에 있었어요. 알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진짜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지안이는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싸우지 말고 아이부터 살립시다. 박지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은 5년 전 이 사람들을 버렸어요. 지금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요. 제가 버렸어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지안이는 제 딸이에요. 그때 지우가 복도에서 뛰어왔습니다. 엄마, 누나 깨어났어. 세 사람이 동시에 병실로 들어갔어요. 지안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약하게 웃으며 말했죠. 엄마, 지훈 아저씨. 그리고 지안이 진우를 봤어요. 아저씨도 왔어요? 진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예린이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곧 수술할 거야. 그럼 나을 수 있어.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들어와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예린이 펜을 들려다 손이 떨렸어요. 박지훈이 받아들었죠. 진우도 손을 뻗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펜을 잡았어요. 예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지안이부터 살립시다. 그녀가 서명했어요. 박지훈과 진우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수술 이틀 전 교육재단 후원의 밤. 생방송이었어요. 장미선이 자선사업가 상을 받으러 단상에 올랐죠. 그때 무대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한예린이라는 여자 완전히 제거해야 해. 장미선의 목소리였어요. 스크린에는 횡령 30억 위자료 가로채기 증거 조작 로그가 떴습니다. 생방송으로 전국에 송출됐죠. 경찰이 일어났어요. 장미선 씨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다음 날 수술날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장미선이었어요. 다 내 짓이지? 예린에게 손을 들려 했죠. 진우가 막아섰습니다.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장미선이 비웃었어요. 이혼한 여자가 다시 가족이 될 겁니다. 넌 내 아들이야. 진우가 어머니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가족을 망쳤어요. 이제 끝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장미선을 끌어냈습니다.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빠예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 미안해. 지안이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안이 실려 들어갔죠. 빨간 불이 켜졌어요. 14시간 후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예린이 울었고 진우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수술 다음 날 지안이 깨어났습니다. 예린이 옆에 있었죠. 엄마. 지안이 약하게 웃었어요. 진우가 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들어가도 될까? 박지훈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아빠잖아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안이 손을 내밀었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진우는 무너졌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3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너희가 태어날 때도 첫걸음 뗄 때도 옆에 없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안이 작은 손으로 아빠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왔잖아요. 예린이 휠체어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을 흘리며 지우가 뛰어와 진우를 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진우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죠. 6개월 후 장미선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린은 학교로 복직했어요. 박지훈과 같은 학교였죠. 어느 주말 공원. 진우가 지안과 지우를 데리고 산책했습니다. 예린이 휠체어로 함께했어요. 아빠, 가족사진 찍어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진우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넷이 나란히 섰습니다. 예린이 휠체어에 앉고 진우가 뒤에 섰죠. 지안과 지우가 양옆에. 카메라가 깜빡였어요. 찰칵. 진우는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이기에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우리에게도 봄이 왔습니다.